콘크리트 구조물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죠. 강세훈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로컬라이저 아래로 수백 톤의 흙과 콘크리트가 채워져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감이 안 옵니다. 여객기가 이런 구조물과 충돌하면 어느 정도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제가 몇 가지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여객기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무게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예. 사고가 난 보잉 737-800기 중에 181명이 타고 있고 연료는 어느 정도 소지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게는 대략 65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네. 그리고 충돌 직전 속도를 따져봐야 하는데 아직 정확히 나온 자료는 없지만 대략 시속 200에서 25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객기가 125톤이 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힌다고 가정을 하면 그 충격은 3,600에서 4,600톤으로 추정됩니다. 아유, 네. 여객기가 구조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부서지는 수준인데요. 추측에 기반한 계산이라 실제로 받은 충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고기는 구조물과 충돌한 뒤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궁금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주로와 로컬라이저 높이를 맞추려고 둔덕을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둔덕과 로컬라이저 사이에 또 상판까지 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그 로컬라이저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상판을 깐 것 같습니다. 단단한 콘크리트의 기둥을 박아서 안테나를 세우면 아무래도 구조적인 안정성이 더 확보가 되겠죠. 네. 왜 이 PCD를 설치를 하냐면은 비바람이나 이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렇게 설계하고 공사한 게 적합한지를 둘러싸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활주로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당시 여객기가 일반적인 1번 활주로를 놔두고 300m 정도 짧은 19번 활주로로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엔진 두 개가 모두 정지했을 가능성을 이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장은 당시에 관제탑에 메이데이, 즉 비상 신호를 보냈는데요. 엔진 하나가 꺼졌다고 해서 메이데이 신호를 보내진 않는다고 그래요? 합니다. 엔진 하나 꺼지면 우리는 비상이라 그러잖아요. 비정상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 엔진 하나가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런웨이 제로원으로 내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돌아 활주로에 착륙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엔진 두 개가 모두 셧다운 되는 것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하나만 꺼져도 메이데이 신호를 보내는 만큼 왜 이런 신호를 보냈는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강세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